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말씀. 네, 네. 대표님이 질문사항 좀 많이 써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주머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근영 대표님 질문사항 궁금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저는 딱히 일단 다른 분들 의견 좀 들어보려고 그러죠. 아, 네. 그 강희정 그 예, 대표님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하늘주머님. 예, 예, 강희정 대표님 뭐 궁금하세요? 요거 이제 질응답식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예. 저는 줌 교육을 예, 그냥 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예, 어, 밖에서 이 음성 말고 예, 싱잉볼 소리나 뭐 음악 소리를 예. 이 마이크가 잡을 수 있는지, 지금은 음, 안 제가 싱잉볼을 쳐도 제 소리만 들리지 그 소리는 안 들린다 하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이제 대표님께서 강의하실 때 보면 예, 한쪽에는 PPT가 자료가 나오고 공유할 때 말입니다. 네네. 한쪽에는 우리 사람들 얼굴이 뭐 4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는데 중간에 전체 음, 얼굴이 싹 나오도록 한번 이렇게 삼각형으로 중간에 나온단 말입니다. 음, 그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음. 형태를 하는지 화면 궁금해요. 구성. 네, 화면 예, 구성하고, 예, 예, 화면 구성, 예, 예. 컨트롤 하는 거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소리 컨트롤은 이 시스템 자체에서 좀 잡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김근영 대표님하고 두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줌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줌 네. 가지고 어떻게 네, 컨트롤하는 건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네네네. 그래서 네, 줌은, 먼저 줌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줌은,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형태의 이제 그 방송용, 음, 음, 방송용 도구가 아니에요. 음,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줌을 가지고 이제 방송용을 대부분 할 때는 우리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가. 요즘 있죠. 추세가 예, 어떻게 가냐면, 예, 강의식 교육은 강의식 교육이잖아요. 예, 강의식 교육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식 전달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가지고 많이 쓰죠. 지식 음, 전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그런 것들 전달하는 데 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죠. 가치가. 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니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을 만들어도 뭐 5만 원, 10만 원 받던 게 요즘 거의 막 무료로 풀리고 그러죠. 그 음, 영향이 가장 큰 게 유튜브예요. 네. 음, 유튜브에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줌 가지고 수업하면서 유튜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줌을 음,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굳이 돈 내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에서 보고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줌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이라는 그런 에, 이제 메리트이 좀 있죠. 그렇지만 얘를 마찬가지로 방송용처럼 수업하시면 예, 방송용 수업하시면 앞으로는 계속 그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다. 가치. 음, 가치가 이꼬로 돈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유료교육. 자, 그래서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는 자, 줌의 확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줌의 확장을. 줌의 확장을. 지금 우리 강희정 대표님이 물어보신 내용도 결국 확장이거든요. 확장을 음, 물어보신 거거든요. 음, 과거처럼 그냥 파워포인트 가지고 파워포인트, 네, 뭐 동영상 이 두 개만 가지고 수업을 한 시대에서 앞으로는 이걸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 확장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두 분이 그 감을 잡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 플러스 알파 이게 결국 확장인데 이 확장을 이해하시면은 줌은 더 이상 방송용 뭐 프리젠터 장비가 교육 도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줌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줌은
첫 번째로는 줌에다가 우리 이제 줌에다가 이 알파를 스마트폰을 넣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이제 줌을 켜놓고 그다음에 얘를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참여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앱, 그다음에 앱에 달려 있는 하드웨어, 이게 다 줌 안에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줌 안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판사하고 있잖아요. 네. 판사하고 있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되게 네.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판사하는 거. 네, 잠깐만요. 요게 이제 요게 스마트 패드예요, 패드. 잠깐 제가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해서 오늘 좀 지금 여기서 내가 필기를 하면, 필기를 하면, 그게 스마트 패드인 거예요? 패드예요. 예. 자, 근데 요게 S펜에 있는 기종이에요. 그럼 전자실판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을 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줌에다가 스마트 패드, 패드를 연동했어요, 패드를. 그 스마트 패드라는 앱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걸 스마트 패드라고 하죠. 기계. 네, 잠깐만요. 제가 깨끗한가 종목에 올린 다음에, 화면 저걸 좀 뺄게요. 카메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 배경을 안 쓰고, 좀 지저분한데, 좀 위로 올려야겠다. 예, 이것이 패드. 네. 이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패드일 수도 있어요. 자, 패드면 내가 여기다 쓰죠, 직접. 이렇게. 예, 쓰면 써지죠. 그죠? 자, 이게 확장이에요. 줌에다가 뭘 확장하냐면 이 패드를 하나 연결한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패드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혜영 대표님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있잖아요. 명상 앱이라 뭐 이런 것들, 뭐 읽기 이런 앱을 다 내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줌 유튜브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또 앱으로 해서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판서, 필요한 경우는 판서. 수업이라는 거는 내가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칠판, 그리고 좀 더 정보 IT 와가지고 그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확장을 해야 되는지. 먼저 뭐 하나하나 그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왜 시대가 변화하고 이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깐요. 제가 하나만 두 개만 설명을 들고 갈게요. 확장 개념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지. 예. 자, 교실의 역사를 먼저 한번 보시죠. 교실의 역사. 교실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검색을 해서 교실의 역사를 쭉 보면 이거는 교육의 역사예요. 교육의 역사. 마찬가지로 수업의 역사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돼, 교육을. 내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가 막연히 줌이 나왔다.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를 줌에다 그냥 옮겨놓고 수업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송형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간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익숙하진 않죠. 익숙하지 않지만 결국은 문화는 그거를 나중에 다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강사가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소통이잖아요. 소통에서 중요한 도구를 쓰는 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사업의 원리는 이 소통을, 교육은 특히 소통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페이스. 전달하는 매개체고 인터페이스. 이 사업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인터페이스가 익숙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교육의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지는 역사를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육 문화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수업 문화, 네, 수업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야, 이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익숙하게 하느냐. 지금 대부분 줌이나 이런 IT를 써서 하는 건 아직은 크게 익숙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문화예요. 트렌드예요. 왜 트렌드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냐면 1800년대는 우리가 수업할 때 종이와 책 가지고 했죠. 그게 주된 수업의 인터페이스였어요. 교사와. 그렇죠? 물론 전 교사의 이제 강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액티비티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런 형태로 해서 스승을 찾아갔죠. 이때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실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칠판이라는 도구가 생겼어요. 그 칠판이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그 도구를 인터페이스 삼아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학원이나 일반 학교나 이 공간에 머물러 있죠. 많이 아직까지. 물론 전 요것도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만은 전 교실이라는 이제 블랙보드나 물론 이 종이와 책은 쭉 앞으로도 계속되고 그런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교실하고 이제 블랙보드에서 지식을 이때는 주 테마가 이제 지식 전달이었어요. 지식 전달. 예. 지식 전달이 주 테마였죠. 그리고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한 친구가 이제 주류로 사회의 주류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이제 정보 IT 혁명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중요한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변화가 추가된 게 이제 교실에 이제 빈프레스 1007번 TV 전자기가 들어갔죠. 전자기가. 그러면서 생긴 컨텐츠가 뭐냐면 동영상 교육 컨텐츠예요.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인터페이스를 학생들이 학습하고 수업을 했죠. 이게 변한다는 거죠. 확장을 한다는 거죠. 계속. 네. 자, 그런데 이 동영상 컨텐츠를 받아들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지금의 교육의 주류 업체가 되고 있어요. 뭐 EBS, 메가스터디, 뭐 성인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영상 서버하는 회사들이 지금 교육의 주류잖아요. 그죠? 예, 교육의 주류가 대부분 이쪽 동영상 시스템, 정보 IT를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의 이제 주류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미 맞이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전 유튜브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플랫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튜브, 줌, 그다음에 요즘 챗 GPT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죠? 자,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뭐 어떻게 바뀌게 큰 변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 시기하고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어떤 걸 같아요? 여기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어요. 교사 중심. 물론 학생이 있죠. 여기다가 학생. 교사 중심으로 교사가 활동하면서 수업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여러 가지 이제 저긴 하지만 큰 변화를 보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교사와 학생의 뭐 그 수업 공간의 액티비티가 뭐면 이 구분이 무너졌어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 1인 강사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때는 어떤 교사로서 강사로서 수업을 하려면 좀 제한이 있었어요. 공간도 좀 필요했고. 그렇죠? 공간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가 좀 필요했죠. 근데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다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유튜브 활동 엄청 하죠. 자, 뭐냐면 활동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활동하는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문화가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소통의 문화가 내가 활동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 수업 정하는데 소셜 교육 보시면은 그냥 유튜브식으로 방송하는 교육은 유료 교육 찾기 어려워요. 앞으로. 근데 나를 계속
뭐 활동도 시키고 수행해서 받아서 컨설팅하고 이래요. 그거는 유료가 돼요. 키워드가 바뀐 거죠. 예, 수행. 그 다음에 예, 개별, 창의성. 창의성은 지식 전달 강의로 창의성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수행을 해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하고 이 시대가 가져오는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어떤 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개발화로 이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더라도 수행 중심의 수업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 교육에 우리가 크게 만들 때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든 영어든 모든 교육은 지식, 지식을 전달하죠. 그죠?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스킬,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킬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교육은 항상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가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스킬은 뭐예요? 수행하고 실습하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수행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쪽 문화에서 그런 쪽으로 넘기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 뭐 지식 우리 한자 김영란 원장님 한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학원도 그 일반 초중 물론 좀 고등부 학원은 이제 한계는 있지만 입시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바꿔져가면서 돼야만이 그 가치 있는 교육의 그 전달 소통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가 이쪽에 이제 이 유튜브나 이쪽에 다 기기적인 스마트하고 익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뀌죠. 전달이. 과거에도 흐름에 따라서 교육의 주류가 바뀌었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주류로 해서 지금 이쪽을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워져 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적하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뭐 아까 여기서 뭐 질문사항 있어요? 예, 예, 이쪽 뭐 이거 제 생각이에요. 뭐 우리 대표님들 들으면서 조금 생각 달리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삼성전자나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쪽에 적용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가지고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또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뭐 아니면 반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론은 제 개수도 관계없고 있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거를 이런 걸 새로 바꾸세요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가치가 살아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 강의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거를 컨텐츠만 인터페이스하고 소통 방법만 바꾸면은 새로운 가치 체계가 만들어진다. 아까 그 역사 자체가 또 그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줌에서의 이제 수업의 통합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줌을 우리가 대표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젠테이션 이걸로만 그러니까 from 강사에서 to 학생 이렇게만 쓰고 있죠. 그리고 도구는 PPT, 문서 혹은 문서 그리고 약간 동영상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통합을 만들어내면은 from 강사 to 학생이 아니고 강사하고 학생하고 인터페이스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두되는 것은 수업 시스템이에요. 수업 시스템. 수업 시스템. 수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모든 자료나 이게 강사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수행할 건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프로세스에
꼭 실시간 수업뿐만 아니고 비실시간에도 학생은 수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시간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하고 나하고 대면 할 때만 수업이 아니고 그 하기 전에도 학생은 수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업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교육에서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제가 90년대에 기업 교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자, 수업 시스템에서 60에서 80%가 이해가 끝나요, 학생이. 40, 60까지 하면 그렇다. 40에서 80%. 정말 수업 시스템 잘 짜잖아요. 80%가 수업 시스템에 끝나요. 강사가 역할 없이도. 그 수업 시스템을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들이 앞으로 줌하면서도 만들 수가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례로 우리가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제, 미션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행을 시키는 거였죠. 수행을 시키고 요즘은 공유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오면은 한국 공부를 이제 토익 교육을 시켰거든요. 줌 소회실 있잖아요. 회의실. 얘도 수업 아니에요, 아직. 대면 수업 아직 아니에요. 애들끼리만 언제에서 공부해라. 우리 저기 강현 대표님 함공이죠, 함공. 예. 그거예요, 이게. 소회실 통해서 함공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과제 미션에서 자, 며칠 날 아니면 너희들끼리 시간을 잡아서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발표를 할 자료를 도출해라. 자, 이거를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발표시키면 선생님도 여기들이 이제 제출을 했으면 제출한 자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피드백을 줘야겠구나 해서 있는 생기죠. 발표를 하면 이게 하나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실시간 수업이 되는 거죠. 앞에 이거는 학생들이 딱 하게끔 꾸며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이제 수업 시스템이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실시간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학습 수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하고 예를 들어 한 달 수업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은 강의식 할 거하고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스템 가지고 애들은 그냥 60% 정도는 그냥 수업 시스템에서 공부가 학습이 일어나게 끝낸다. 그 나머지 40%를 강사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짜다 보면은 그 고도화돼요. 갈수록. 근데 지금 더 고도화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도구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엔 책만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 시스템을 이 수업의 프로세스 수업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수업하는 거에 20%만 시간을 집어넣어도 훨씬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강사가 모든 걸 봐주는 시대는 가치가 없는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활동, 수행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걸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보시면 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PC에다가 줌을 설치했어요. 줌을 실행을 하고 지금 얘를 우리 대표님들하고 쓰고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프라인도 대부분이 우리가 그 학원이나 아무튼 이런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도 줌을 안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쓰는 것만도 보시면 프로젝터 연결돼 있죠. TV 모니터 연결돼 있죠. PC 연결하면 그대로 나가죠, 화면에. 그렇죠? 그대로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걔를 줌을 연결하면 사람을 다 통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이 교실에 있든 집에 있든 외부 어디에 있든 옆 교실에 있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당연한 거죠.
그냥 대면 수업 하더라도 대면 수업 하면서 비대면을 갖다 넣는다는 줌을 거죠. 비대면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대면하면서 비대면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소셜 이런 지금 그 성인 교육은 대면 교육 안 와요, 사람들. 이게 1대9예요, 1대9. 1대9.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예, 또 서울서 하잖아요. 그럼 또 안 와요. 못 와요. 예. 왜냐면 이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표님들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수업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행이 들어가 있어요. 수행. 자, 줌만 가지고 대표님이 줌만 가지고 그냥 지식 전달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확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수행 시스템을 같이 보는 거예요. 수행 시스템인데 수행 시스템을 가지고 수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일부 미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수행을 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을 꽂혀져 있어. 그럼 동영상 보고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동영상은 이제 돈이 안 돼요. 동영상 자체만으로. 어디에 붙어서 다른 어떤 수행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수업 시스템은 수행 수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애플 앱 하나 지금 이거 앱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에다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판소하면서 쓰면 뭐예요? 앱에 제가 에듀렉션이라는 앱을 저희 앱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표님들은 다 제가 하나씩 깔아드렸어요. 다 보내드렸어요. 지금 자, 이거 쓰면 뭐예요?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 교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면은 뭐 이런 거 S펜 있는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뭐 판서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기서. 펜도 바꿔가면서 형광펜. 자, 그런데 이 기기가 PC도 붙을 수가 있잖아요. 자,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수업에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할 줄 알면. 수업 시스템으로 학생한테 수행할 걸 주기만 한다면, 걔한테 발표할 거리만 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수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수업 시스템에 꾸며주는 거예요. 자, 만들어서, 자, 선생님한테 검사받을 필요 없어. 니들끼리 토론을 해.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서 대표를 정해서 언제 발표 수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수업은 줌의 소회시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들어가서 좀 관여하실 필요가 있으면 들어가서 관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업 시스템을 만드셔라.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자, 그리고 소회실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멤버십 100개 만들 수 있어요, 100개. 100개 만들 수 있다는 100개 수업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메인까지 101개. 캠퍼스예요, 캠퍼스. 네. 그렇잖아요. 네. 수업도 선생님이 그럼 수업 101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소회실 만들 때.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그래서 소회실을 자주 쓰면은 참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줌에서는 지금까지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용도가 아니다. 붙여라. 통합을 시켜라. 기계를 붙이고 도구를 붙이면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나 앱이 통합이 되면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 딸리는 디바이스들이 통합이 되고 자기의 종목에 따라서 다양한 앱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통합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애플 다 통합이 되잖아요. 우리 강인영 대표님은 신앙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엄청 앱에 많잖아요,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제 활용. 근데 이렇게 줌 교육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못 쓰고 있죠. 대면만. 그래서 신앙송 강의는 거의 대면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에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대표님께 이걸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그 함공 아까 그것처럼 소회의실 통해서 우리는 대집단 못하니까 예를 들어 음. 소집단 한 그룹에 15명, 10명 이렇게 한다면 음.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신앙송 대학 뭐 아카데미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럼 줌 강의 하나 들으면서 예, 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용기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기 그냥 오늘 거기에 딱 할 수 있게끔 제가 저기 프로그램 컨설팅까지 다 해드릴게요.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예. 자, 저 가볼게요. 다시 이제 줌을 좀 가볼게요. 줌. 예. 자, 줌을 가보시면은 다시 이제 그래서 줌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게 이제 확장을 하셔라. 예, 확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오늘 한혜들 등배님 거 쭉 해결하시면 다른 분들도 영감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신앙송을 기준으로 해서 한혜들 등배님을 쭉쭉 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1차 요까지 그 녹화를 하나 끝낼게요. 대표님한테 이거 그대로 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요. 예. 자, 중간에 기록 중지.